태극 진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6.25 전쟁과 제의식 정치. 저번 시간에 6.25 전쟁의 발발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북한이 상대적 군사력 우위, 그리고 SRN 원 코리아가 널리 유포되었다. 그렇죠. SRN 원 코리아 유전자. 4.3 사건이나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통해 전쟁 발발 시 남한의 내전이 발발한다고 북측에서 판단했다. 그래요. 전쟁을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전쟁이 발발했어요. 전쟁에 참여하는 이들이 필요하겠죠. 당시에는 어떤가요? 조건이 참여할 이들이 많았죠. 죽기 아니면 살기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제도를 바탕으로 하여 나라를 만들려는 또는 그에 반대되는 대입하는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입각해서 나라를 만들려는 이들은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죠. 그래요. 그러한 이유로 전쟁이 발발했어요. 죄의식 정치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희생자가 필요하죠. 실제로 그 6.25 전쟁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죠. 피해군 상황, 피해 현황은 어떤가요? 한국군 포함해서 유엔군이 18만 명이 피해를 입었죠. 죽거나 다쳤죠. 그래요. 공산군은 어떤가요? 북한군 52만 명, 중공군 90만 명이 죽거나 다쳤죠. 북한군보다 중공군이 더 많이 죽거나 다쳤죠. 남측 민간인 피해, 사망자나 부상자가 99만 명에 달하죠. 남북한 민간인 피해는 300만 명에 달하죠. 그래요. 피해자가 500만 명 이상이죠. 그래요. 그 외에도 뭐 산업시설도 많이 파괴되고 남북한 500만 명 이상이 생계수단이 없어진 상태가 됐다고 하죠. 참고 자료는 어디냐 얘기 들어가면 알 수가 있죠. 6.25 전쟁 때 희생자 수는 얼마나 되나요? 이렇게 적어놨죠. 꼭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래요. 그럼 6.25 하여간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어요. 사망자도 굉장히 많죠.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서 최근 100년간 가장 큰 피해가 일어난 거죠. 6.25 전쟁과 제의식 정치. 6.25 이전 한국에 세워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전자를 살펴봐야 되겠죠. 한국에 세워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저번에 살펴봤죠. 한국을 긍정하는 유전자가 발생했죠. SRN 코리아가 발생했다. 그렇죠. 그전에는 SRN 다운표 저편도 많았죠. 일본을 긍정하는 유전자가 많았죠. 하지만 그러한 유전자들은 다 SRN으로 바뀔 수밖에 없죠. 일본을 긍정하더라도 그래요. 다 긍정한 이유가 있잖아요. 괴로움 속에서 그래요. 일본을 선택하는 거죠.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 개인적인 삶을 선택했다 해서 괴로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당시 시대의 사람이 쓴 서정주나 윤동주가 쓴 시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SRN 코리아가 생겼다.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입각한 한국을 긍정하는 유전자가 생겼다. 그렇죠. 당시에는 시장 지배 시대 제도와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제도를 긍정하는 유전자들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을 했죠. 한국은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입각해서 나라를 세우려는 이들에 의해서 세워진 거죠. 그래요. 따라서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입각한 한국을 긍정하는 유전자가
당연히 그 발생하고 강화됐겠죠.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긍정하는 유전자는 M, PE, PP를 가리키죠. 또 어떤 생겼나요? 한반도에 하나의 국가 긍정하는 유전자 발생했죠. SRN 원 코리아.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 긍정하는 유전자 발생. SRN 투 코리아가 발생했죠. 그래요. 또 어떤 유전자가 생기나요? 거짓말을 긍정하는 유전자가 생기죠. 라이. 그래요. 라이의 사례는 어떤 게 있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일본을 긍정하죠. 근데 다민족주의자처럼 행동하죠. 독립운동한 것처럼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또 거짓말이 생기나요? 현실에도 남아있죠. 스스로 독립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죠. 스스로 독립한 게 아닌데. 그래요. 일본이 미국에 패배하지 않았다면 독립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독립을 했더라도 먼 훗날이 되었겠죠. 조건이 갖추어지 먼 훗날이 되었겠죠. 독립을 못했을 수도 있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의 노력에 의해서 독립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죠.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했다고 하잖아요. 임시정부는 그래요. 한국과 큰 연관이 없죠. 그런 거짓말들이 유행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유전자가 역사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유전자가 발생했어요. 라이. 그래요. 그럼 우파 인사 유전자를 살펴봐야 되겠죠. 실제로 이제 SRN 코리아와 MPPP SRN 코리아는 같이 나타나겠죠. 나타날 때는 한국은 어차피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근거해서 세워지니까. 그리고 어떤가요? SRN 코리아는 SRN 1 코리아는 SRN 2 코리아로 나타나겠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돼요. 민주주의 제도를 긍정하고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긍정하고 SRN 1 코리아 90, 라이 70. 그래요. 이렇게 표현되겠죠. SRN 1 코리아는 그래요. SRN 코리아를 포함하죠. 그리고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긍정하는 유전자. 그렇죠. SRN 2 코리아는 어떤가요? 다 똑같은데 시장을 긍정하는 유전자가 높겠죠. 시장 지배 제도를 긍정하는 유전자가 높아요. 왜 높은가요? 무조건 하나의 국가를 세워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은 시장 지배 시대 공산주의 제도에도 큰 거부감이 없죠. 공산주의 제도와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합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개의 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 이들은 북한에서 공산주의 국가를 세웠으니 반드시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입각한 나라를 세워야 한다. 두 개의 국가가 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대한 긍정이 더 크죠. 그러니까 M60, P70, PP80으로 적을 수 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반발하는 유전자가 있죠. 그래, 민주주의를 겪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뭐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긍정한다.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여기에도 SRN1 코리아, SRN2 코리아가 있죠. SRN2 코리아는 시장 지배 시대를 긍정하는 유전자들이 더 강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수 국민은 어떨까요? 시장 지배 시대 제도도 그렇고 공산주의 제도도 그렇고 잘 이해는 못하죠. 그래요. 하지만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좀 더 긍정하는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민주주의는 겪지 못했으니까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반발하는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SRN 원코리아, SRN 투코리아가 있겠죠. 좌파 인사 유전자. 좌파 인사 유전자는 어떤가요? 시장에 반발하고 민간 기업에 반발하고 사유재 산에 반발하는 유전자가 있겠죠. 그래요. 우파 인사 유전자에는 시장 긍정하고 민간 기업에 긍정하고 사유재 산에 긍정하는 유전자가 있겠죠. 서로 대립하니까 그래요. 전쟁이 발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는 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민주주의에 반발하고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반발하고 그러한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원코리아, 투코리아 마찬가지로 있겠죠. 투코리아가 더 먼저 생겼겠죠. 북한에서. 원코리아를 생각하면 어떤가요? 그래요. 미소가 합의를 이루기 전에 공산주의 제도를 확립해서 정착시키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면 원코리아가 안 되니까. 그래요. SRN 투코리아가 북한에서 먼저 생긴 거예요. 1946년 2월에 사실상 정부를 수립해서 공산주의 제도를 수립했잖아요. 그래요. 국제공산주의자죠. 안티마켓 시스템, SRN 다원표 안티마켓 시스템. 이런 자들은 뭐 특별히 유전자가 안 바뀌겠죠. 전 세계가 공산화돼야 된다 생각하니까 역시 전쟁에도 찬성하겠죠. 이런 자들은. 대부분의 북한인들은 어떤가요? 민주주의에 반발하면서 시장을 부정하는 유전자가 있다. 약하더라도 여기에도 SRN 원코리아, SRN 투코리아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요. 그래서 전쟁이 발발했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요. 이 땅에 국가가 세워진 이래 가장 큰 전쟁이었겠죠. 가장 큰 피해가 발발했겠죠. 제의식 정치 한국 사례 1950년 6.25 전쟁. 현 시대에서 불가피한 제의식 정치죠. 제의식 정치가 좋은 건 아닌데 6.25 전쟁을 기릴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런가요? 한국을 위해다가 싸우다가 죽거나 다친 이들이 많죠. 또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을 수 있는 이들이 있잖아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요. 국가가 존재하는 이상, 여러 국가가 전 세계에 존재하는 이상 전쟁은 언제든 발발할 수 있죠. 그래요.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칠 사람이 필요한 이상 그래요. 불가피한 제의식 정치다. 제의식 정치가 인간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희생자 기리기 6.25는 비공식적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죠. 가해자는 어떻게 되나요? 전쟁을 일으킨 자가 되겠죠. 북한 정부, 공산당들, 북한 공산당. 희생자를 기리면 자연히 북한 공산당은 악마화가 되겠죠. 북한 최고 지도자도 악마화 되죠. 경험적으로 확인이 되죠.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한국에서는 항상 악마처럼 인식이 되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또 북한을 지배하는 관념, 공산주의, 사회주의 역시 악마화되죠. 악마될 수밖에 없죠. 서로 상반되는 반발하는 제도에 입각해서 나라가 세워져서 그렇죠. 정치적 목표는 뭔가요? 애국심 함야. 국가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사회 구성원의 좌파 세력화 저지. 그래요. 좌파는 뭐라 했죠?
경제 유전자를 보고 한다 했죠. 시장에 반발하고 민간 기업에 반발하고 사유재산에 반발하면 그래요. 좌파가 되는 거죠. 근데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그리고 휴전사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6.25 전쟁을 생각하면 당연히 좌파 세력화는 저지가 되겠죠. 당연히 좌파 정당 세력 역시 약화되겠죠.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정당 차원에서 진행되기도 하겠죠. 한국에서도 우파를 지향하는 정당이 있고 좌파를 지향하는 정당이 있죠. 효과는 뭔가요? 시장 지배 시대 제도 정착에 기여했죠. 그래요. 수월하게 시장 지배 시대 제도가 한국에서 정착한 거예요.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반발하는 유전자들을 많이 지니고 있으면 시장 지배 시대 제도가 정착하기 어렵죠.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6.25 전쟁을 통해서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반발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았죠.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뭐 좋은 정책도 있었겠지만 장기간 시장과 민간 기업의 발전에 기여했죠. 좌파 인삼의 좌파 정당 활동을 제한했죠. 좌파 세력 약화에 기여. 그래요. 이상한 짓만 하면 빨갱이라 했잖아요. 옛날에는. 좌파 활동을 할 수가 없었죠. 정당도 그렇고 좌파 인사도 그렇고. 백래시는 뭔가요? 특정한 계기가 생길 때 시장 지배 제도를 파괴하는 세력이 양상될 수 있다. 사회에 불만이 평배할 때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파괴하는 세력이 양성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요. 386 세대들 중에서 보면 586 세대라고도 부르죠.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부정하는 이들이 많죠. 그래요. 주사파라고 부르기도 하죠. 특정한 계기가 생길 때 시장과 민간 기업, 사유재산에 반발하는 유전자가 발생시킨다.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부정하기 시작하면 시장과 민간 기업, 사유재산에 반발하는 유전자 역시 발생하겠죠. 특정한 계기가 생길 때 좌파 인사 및 좌파 정당의 무제한적 활동을 유발한다. 그래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6.25 전쟁이 발생시킨 유전자는 뭔가요? 공산주의를 부정하는 유전자, 커뮤니즘. 따옴표로 표시할 수 있겠죠. 동시에 생길 수 있는 거죠. 콤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먼 훗날 6.25 전쟁이 발발하고 먼 훗날부터 확인이 되죠. 북한을 부정하는 유전자 NK, 노스코리아 NK 따옴표로 표시할 수 있겠죠. 김일성을 부정하는 유전자 KIS 따옴표로 표시할 수 있겠죠. 이것들 일일이 결합하면 굉장히 다양한 우파 인사들의 유전자가 발생하겠죠. 하지만 당시에는 이게 다 붙어 있었겠죠.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되죠. 민주주의를 긍정하고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긍정하고 원코리아를 긍정하고 거짓말을 긍정하고 또 이게 뒤에 이렇게 세 개가 붙는 거죠. 또 투코리아만 다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제도에 반발하면서 또 이런 유전자가 뒤에 붙는 거죠. 원코리아, 투코리아. 그래요. 어렵지 않죠. 그래요. 이러한 유전자들이 6.25 전쟁이 발발한 후 발생을 했어요. 그래요. 시간이 남았으니까 당시 유력 정치인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1945년에서 1948년 사이 한국 사람들이 정치를 좋아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제일 인기가 많았을까요? 여론조사를 한 게 있죠. 서울시민 2000명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니까 여운형이 35%, 이승만이 21%, 김구가 18%, 박헌영이 16%죠.
여운형과 박헌영은 그래요. 사회주의자들이죠. 공산주의자들. 이승만, 김구는 우익이죠. 여운형, 박헌영은 좌익이고. 이 순위는 바뀔 수 있겠죠. 누가 부각되냐에 따라서. 그래요. 언제 조사돼? 1945년 10월에 조사됐는데 이때는 여운형이 높을 수밖에 없죠. 시점이. 그때 여운형이 활동을 많이 했죠. 건국준비위원회도 만들고. 순위가 꼭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한 4명을 좀 눈여겨봐야 되겠죠. 내각이 조직될 경우 여론조사를 해보니 대부분 다 대통령으로는 이승만이 적합하다고 얘기를 했죠.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4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정치에 대해서 알려면. 일단 간단히 보면 자익인사 보면 어떤가요? 박헌영. 지지 세력은 누군가요? 조선공산당. 그리고 뒤에 이제 조선공산당은 남로당으로 바뀌죠. 자익인사들을 연합해서 또 남로당을 만들죠. 박헌영은 남한에서 정치 생명이 금방 끝나죠. 왜? 미군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1946년 9월에 월북하면서 정치 생명이 끝나요. 여운형은 어떤가요? 지지 세력은 근로인민당이죠. 1947년 7월 19일 암살됨으로써 여운형 역시 정치 세력이 끝이 나죠. 그 다음에 이승만과 김구를 한번 봐야 되겠죠. 이승만 지지 세력은 대한독립 촉선 국민회죠. 이승만은 어떤 활동을 하나요? 반탁을 하죠. 신탁 통치를 반대해요. 그래서 한때 미군과 사이가 멀어지죠. 미국 정부와. 그리고 나중에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죠. 그러면서 권력을 잡게 돼요. 김구는 어떤가요? 지지 세력이 한국 독립당이죠. 김구 역시 이승만과 마찬가지로 반탁 활동을 하죠. 이때는 이제 김구하고 이승만이 사이가 좋았죠. 근데 김구는 어디서 갈라서나요? 이승만하고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면서 갈라서죠. 김구의 가장 큰 실수예요. 한국을 세우는데 참여를 하지 못했어요. 김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세우는데 반대를 한 거죠. 오히려 장애물이 된 거죠. 그래서 김구 같은 경우는 민족을 사랑한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좌익인사는 아니니까. 하지만 우익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애국자는 아닌 거예요. 한국 수립을 반대했잖아요. 김구의 가장 큰 실수예요. 이 큰 실수는 단순히 이제 개인적인 실수가 아니라 대형 사고를 일으키죠.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면서 김구는 어떤 행동을 하나요? 1948년 4월 남북 연석회의에 참석을 해요. 평양에서 개최되죠. 단독 정부 수립하면 안 된다면서.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요? 단독 정부 수립하면 안 된다면서 5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도 김구는 참여 안 해요. 한국 독립당도 참여 안 하고.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예요. 북한 한번 갔다 올 수 있지.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단독 정부 수립 반대한 정당은 또 대표적인 게 누가 있나요? 남로당이 반대했죠. 단독 정부 수립 반대했겠죠. 당연하죠. 공산화를 해야 되니까 한국에서 정부가 수립되면 안 되겠죠. 단독 정부 수립하면 안 된다면서 1948년 4월 3일 제주 4.3 사건이 발발하죠. 사망자가 무려 14,000명이나 발생했죠. 근데 김구와 한국독립당은 뭔가요? 단독 정부 수립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주 4.3 사건 단독 사건을 어떻게 하네요. 합리화해 준 거죠. 만약에 김구가 이승만과 같이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했다면 협력을 해서 그래요. 그러면 한국 독립당도 좋고 김구도 괜찮았겠지만 제주 4.3 사건을 발발한 제주 사건이 원인이 되진 않잖아요. 김구 역시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1949년 6월 26일 김구가 암살되죠. 암살범은 어떤가요? 안도희라고 알려져 있죠. 널리 알려져 있죠. 아주 나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안도희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안도희는 1947년 월남했죠. 서북 청년의 총무부장이었어요. 그리고 월남한 뒤에 육사에서 교육을 받고 장교가 되죠. 1948년 한국 독립당에 입당해요. 한국 독립당의 수장은 누군가요? 김구예요. 근데 안도희의 정체는 먼 훗날 미국 문서에서 밝혀지죠. 백의사 특공대원이에요. 백의사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백의사는 누가 조직을 했냐면 염동진이 조직을 하죠. 염동진은 어떤 사람인가요? 지청전 계열의 독립운동가죠. 일본군에 잡혀서 시력을 잃어요. 그래서 맹인 장군으로 불리죠. 우익 독립운동가예요. 독종인 거죠. 1944년 11월 백의사를 조직을 해요. 백의사는 어떤 조직이냐? 한국을 세우는데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암살을 통해서. 지하 조직인 거죠. 우익단체인 백의사는 지하 조직이에요. 지하 조직의 수장이 염동진인 거죠. 1937년 요은영 장독수를 암살하죠. 1946년 김일성, 강양욱, 김책 암살 미수사건 등의 백의사가 개입했음이 드러났다. 그래요. 공산주의자들, 대부분 공산주의자들이죠. 한국이 건국되는데 장애물들을 제거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염동진이 백의사를 통해서. 이러한 염동진은 어떻게 되나요? 6.25 전쟁 때 북한군에게 피살되죠. 말로가 좋지가 않았어요. 대부분 공산주의자들을 죽이는데 염동진이 안두희에게 명령 내렸음을 알 수가 있죠. 안두희 역시 백의사 요원이었고 염동진에게 명령만 받으면 누구든 암살하겠다는 피해 맹세를 했다고 기술되었다. 그래요. 안두희는 백의사의 요원이었어요. 그래요. 1996년 10월 박기서에게 암살되죠.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안두희 역시 어떻게 봐야 되나요? 백의사 요원이었고 애국자였다. 한국을 세우는데 기여를 했죠. 염동진은 독립운동을 하면서 한국을 세우는데 기여했죠. 존경받을 수 있죠. 이런 공산주의자들을 제거 안 했으면 한국이 세워지는데 세워주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럼 염동진은 김구를 왜 죽였겠어요? 김구를 죽이는 결정을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요. 제주 4.3 사건이 발발하고 그래요. 공산주의자는 아니지만 한국을 세우는데 큰 장애가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공산주의자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겠죠. 그 안두희에게 명령을 했겠죠. 한국을 세우는데 너무 장애가 되니까 암살을 해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요.
무식한 사람이 애국자를 죽인 것이죠. 한국에는 좀 가려진 비사가 많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떤가요? 한국당이 참여를 안 하죠. 대한독립초선국민회 이승만 지지당이 55석, 한국민주당이 29석, 대동청년단 12석, 조선민주청년단 6석, 기타 정당 16석이죠. 무소속이 많아요. 80석이 넘죠. 그래요. 한국 독립당이 참여했으면 괜찮았겠죠. 그리고 한국 독립당과 김구의 가장 큰 실수는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면서 한국이 세워지는데 참여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